쌤도 방법이 없으면 301번은 일일이 써야 돼요. 일단은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1, 2, 3이야.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건데 변화 방법이 없어요. 실은 일일이 써야 된다는 소리고, 힌트는 찬데가 마이너스가 됐고, x에다 나는 x에다가 3을 넣겠다. 그러면 f3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6은 차이가 심한 거니까 요것밖에 없네. 그래서 얘는 7이고 얘는 지금 1이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것부터 일단 쓰겠네요. F7은 3이고 F7은 3이야? F7은 3이고 FF3은 1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거 확정 하나 했어요?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실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확정되는 거 쓰고, 확정이 안 되면 일 때는 하나씩 또 써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그러면 x가 2다. FF2 마이너스 F 인버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일단 1대1 대응이니까 7은 3이야. 7은 3.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수는 여기에 쓸 수 없는 수는 7은 못 써요. 그러겠지? 7은 못 쓰는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6, 2 맞나요? 5,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은 쓰면 안 되겠네. 3이 들어가서 합성을 시켜서 1이 나오는 거고, 2가 들어가서 합성시켜 다른 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얼마고, 얘는 2이고 얘는 6밖에 없네요. 두 개 확정시켰습니다. 마찬가지 1까지 적어놓고 차근차근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선생님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f와 그 역함수에 대하여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그래프를 구해라. 이것도 뭐 내용이 없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얘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네요. 현재 여기서 양수이면 2분의 3x 마이너스 6이고요. 음수이면 음수가 아니라 얘가 이제 음수 부분은 2a분의 1x 이렇게 되네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얘가 0인 거 6이 기준이네요. 6을 기준으로 6을 기준으로 역함수니까 y는 x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먼저 그린 거고요. 6을 기준으로 6보다 작은 애는 이거고 큰 애는 얘네요. 작은 애는 이거고 큰 애는 이거네요.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그래서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되겠네요. 이 점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0인 거 얼마입니까? 얘가 0인 것이 아니죠. 얘가 x인 거죠. 그래서 x는 12가 나왔네요. 맞죠? 12. 요점이 지금 10이네요. x좌표가 12, 이래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 6,3이 되겠고요.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이런 넓이를 구할 때는 쌤이 항상 도형 얘기할 때는 넓이 얘기할 때는 삼각형 넓이 얘기할 때는 축과 평행한 선을 선생님 우선적으로 잘 찾으려 노력합니다. 축과 평행한 선. 삼각형 넓이는. 축과 평행한 선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밑변. 이것만 볼 줄 알면 넓이 쉽게 구해. 이게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보입니까? 그럼 밑변은 현재 3이고요. 높이는 12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그래서 현재는 얼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뭐 할 거야? 2배 해야겠죠? 여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알았어요? 많은 애들이 사선식 쓰는데 사선식은 연습할 때나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사선식은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알았어? 다음에 궁하면 너희들이 급하면 쓰게 나와. 또 그게 나와. 이 평상시 연습할 때는 안 쓰고 푸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오케이. 스텝 3 질문 들어갈게요. 불러주세요. 7번. 9번 10번 12 빨리빨리 14, 16 14, 16 문제 다르냐? 똑같은 알았어 일단 해놓고 일단 볼게요. 21번 17번 25 21번 뭐였어? 있어. 자, 7번. fx가 와우. 대하여 ffx는 fx. ffx는 fx 두 가지가 보이네요. 일단은 요 식에 대한 풀이법은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일단 치환. fx를 t로 치환하면 ft는 t를 풀어가지고 t의 해가 나왔을 거 아니야? f 또는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t가 f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니까 그래프로 해를 구할 수 있겠다 이거네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fx 그래프를 조금 잘 그려달라 하는 요구네요. 교점 찾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네. 자, 이 그래프는 4x 마이너스 가우스 4x. 가우스 문제는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가우스는 읽을 때 선생님은 정수 부분 4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4x에서 가우스를 뺐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정수 부분을 뺐다고. 4x의 정수 부분을 4x에서 뺀 거야. 그럼 이 식은 소수 부분입니다. 가우스 4x는 4x의 정수 부분. 4x에서 가우스 4x 빼면 4x의 소수 부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해야 됩니다. 정수 부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 소수 부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 알겠죠? 다른 문제로 예시를 일단 들어줄게요. 이건 너희들이 풀어봐도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냥 그래프를 막 그렸습니다.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난 볼 거야 일단. 그리고 요런 fx를 그렸습니다. 현재 하자는 것은 이런 거야. fy는 fx 마이너스 가우스 fx를 지금 이 생각을 할 거고, 여기에 1번 y는 가우스 fx를 그릴 거고 2번은 얘를 그릴 거야. y는 fx에 대한 놈에서 y는 fx라는 애를 가지고 가우스 fx를 그려볼 거고 fx 마이너스 가우스 fx를 그려볼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우스 fx는 fx의 정수 부분. 그래서 정수 라인을 그립니다. 정수 라인을 그냥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냥. 이 라인을 그렸어요. 1, 2, 3이라고 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요놈들의 정수 부분은 0일 거고 요놈들의 정수 부분은 1이야. 결과물 y좌표입니다. 요놈의 정수 부분은 2일 거다 이런 말이죠. 정수 라인 걸린 것만 신경 쓰면 되고 그래서 정수 라인 걸린 거는 점을 찍습니다. 가우스는 정수를 잡지 못하니까 영향을 주지 못해. 나머지 애들만 영향을 주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우스를 정수 부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내림으로 생각하면 돼요. 뭘로 생각하면 된다고? 내림. 내려갔다는 소리야. 정수까지 내려갔어. 수직선을 쓰면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가우스 수직선을. 이게 못이 정수분에 걸려있고 여기다가 내가 방울토마토를 떨쳤다 이거야. 그럼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에 멈춰있다 이거야. 가우스 생각 안 나면 이 그림 하나 그리면 돼요. 대신 여기 떨어지면 여기 박힌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내려갔답니다. 가우스는 내려갔다. 그래서 그래프는 모양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빵꾸 아직 안 냈어요. 빵꾸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이 그래프는 보통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가지고 어떤 점에서 이렇게 끊어졌느냐 질문 다음에 나올 거고 왼쪽에서 왔을 때는 얼마가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가면 얼마가 떨어지냐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지니까 가우스가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상위 쪽 문제가 그래프 문제입니다. 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쉽게 해석하려면 이 그래프가 쉽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1번을 그린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얘는 어렵잖아요.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은 원래 그래프에서 얘를 빼겠다. 원래 그래프에서 빼겠다. 원래 그래프 빼겠다. 원래 그래프 빼겠다. 원래 그래프 빼겠다. 만약 얘가 정수면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덧칠할 거니까 이제 잘 봐야 돼. 무조건 정수 부분 똑같으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리고 그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0까지 내리면 돼요. 0까지 내리면 돼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뭐는 될 수 없어. 1은 될 수 없어요. 소수 부분이니까 0은 라인에 걸려있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어디 헷갈리면 따로 하나 그려 옆에다 밑에다 그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분 헷갈리면 따로 그려야 돼. 응? 너희들은 볼펜으로 색깔 칠하면서 그리면 돼요.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빨간색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요. 빨리 그려야 돼. 빨리 그려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다른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요게 되면 다른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요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변칙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은 가우스는 정수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 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 찍 소수분 이렇게 나와. 이해되니 지금? 왜냐면 여기서 1에서 끊었고 2, 3, 4까지 가잖아요. 위에서 쭉 4x 그래프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온 거야. 그래서 y는 x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개수가 떨어집니다. 개수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요 점에 하나 걸립니다. 사실은 범위 개수는 13개인가 그럴 겁니다. 범위에 걸려서 요것만 조심해야 돼. 끝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4개가 떨어진 게 4, 3, 12개가 아니라 요 점 때문에 13개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308번은 선생님 풀어줬나요? 안 풀어줬나요?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나요?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보통은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FG가 아니라 얘는 F고 얘는 GF야. 거기서 G를 뽑아내래.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X, FX, G, FX.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GX. 얘를 T로 생각한다면 얘가 GT.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GX 함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합성함수 내가 쓰듯이 쓸 거야. 일단 X에 들어가고 싶은 애가 지금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의 틀이 있습니다. F에 넣을 거야. F에 0부터 1까지는 2, 1이 나왔고 1, 1 유지가 됐고 1, 0. 이건 이제 볼 줄 알아야 되지. 주의사항은 얘죠. 얘. 얘는 어떻게 쓸 거냐. X가 FG로 들어간 거야. 그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 X좌표는 어디 있냐면 요게 X좌표고 Y좌표고 얘라고. 요거 거쳐서 온 게 아니야.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온 겁니다. 이렇게. 왜? 결론이 그래프니까. 여기서 이리 온 거야. 그러면 0, 1, 2, 3만 집어넣어 쓰면 돼. 0, 1, 2, 3을 썼더니 0, 2, 2, 3이 나온 거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서 내가 X, FX를 쓴 거고 X, GFX를 쓴 겁니다. 그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누구다? 이거다. 이게 TGT야. 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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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센서 있어? 누가 있다가 놔뒀다가 잡으면 잡아요. 그럼 점만 찍으면 되겠네. 이제 20 20이야. 20 20 12 12 12 03 03 03 느낌이 안 오지? 아이 그러네. 3을 넣어버렸네. 30이죠? 요거 잘못 껐어요. 00 12 21 30이라고. 이게 00. 이 그래프네. G가 이 그래프네. G가 이 그래프니까 GGX는 X.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GGX는 X. 뭐 잡아먹진 않아요. 아이고 내가. GGX 어떻게 푼다 했어? GGX 어떻게 풀어? GGX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푼다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y는 GGX를 그려가지고 y는 x랑 교점을 구할 거야. 교점의 x좌표.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y는 gx가. 자, 어떻게 해석했냐면 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다가 g 인버스를 붙여요. 하지만 붙이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원래는 돼, 안 돼? 안 돼. 진짜 쉬는 시간 잡을게. 참어. 헌혈 좀 하고. 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다. 딴 데서 왔으면. 그럴 수 있겠지. 잡아야겠다. 잡아야겠어. 아니, 그래서 치면, 이거 죽겠어? 세 번 하면 이 정도 죽어. 이거는 감전사가 아니라 근데 바로 직사야, 직사. 역함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구간적으로 역함수는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얘가 gx는 g 인버스 x로 바뀌었죠. 해석을 이렇게 하자는 소리야.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gx와 요를 그래프를 그렸다. 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x는 gy, xy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 그래프로 교점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얘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모르겠어요. 저 100%는 아닌 것 같아. 그릴 것 같아. 그러지? 그럼 요놈과 누구랑 교점을 구할 거야? y는 x와 교점을 구할 거야. 그래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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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푸는 게 1번 방법. 2번 방법은 어떤 방법? 얘를 어떻게 그릴 거야? y는 x 대칭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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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다른데요? 뭐만 보면 되냐면 x좌표만 보는 거야. x좌표에. 방정식이니까 x좌표에.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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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게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요. 해를 구하려면 식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문제. 현재 ggx하고 x하고 ffx는 x, ffx는 fx 두 가지는 시험에 바로 나오면 바로 풀어야 돼요. 방법론 판단해가지고. 알겠어요? 다음 9번. 자, 이 문제는 요것만 알면 돼.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를 가지고 ffx가 x가 되는 애는 누가 있냐 이거야. 모든입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야. 어? 이 말이 없으면 한 놈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한 놈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봅시다. 요죠. y는 x입니다. 여기 넣어서 결국 나왔지. 갖고 와서 다시 집어넣으면 그게 돼요. 무조건. y는 x 만나는 점 무조건 돼. 이 말이 있냐 없냐는 전혀 달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을 때 다항함수 중에 이 말은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자,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요거는 참이에요. 요거는 거짓입니다. fx와 f 인버스 x가 같으면 ffx는 x가 되는 건데 ffx가 x가 되는데 ff 인버스가 같다는 거짓이야. 역함수가 쓰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해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해서. 역함수라고 하면 y는 x 대칭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 대표적인 예만 적어주려고 합니다. 1번 y는 x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의역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정의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원소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실수로 주어졌느냐 범위로 주어졌느냐.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프적인 생각이야. 원소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원소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라 했어? 내가 크로스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2개짜리는 크로스, 3개짜리는 3개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오케이. 다음에 또 나오면 합시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fx하고 f 인버스가 모든 실수에서 같다는 말은 원래 함수와 y는 x 대칭인 함수가 같다 이 말이야. 원래 함수가 y는 x 대칭에서 같아.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넘어가서 이리 가보니까 그게 내 거야 원래. 그럼 요 점이 1이 가고 요 점이 1이 가야 되겠지. 원래 내 거였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 함수는 다항함수에서는 y는 x와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함수도 그려보세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다르잖아. 이 점은 같은데 그래 그 점은 같을 수 있어.
이게 하나는 같을 수 있다고. 알겠어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야. 이 점하고 이 점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생각은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고1 과정에서 잘 안 나오고 수두 정도 되면 나옵니다. 아까는 증가함수를 구할 때 그 얘기에서 선생님 증가함수 쓰고 갔어요. 증가함수에서는 y는 x하고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교점 문제 나오면 맨날 y는 x하고 풀었단 말이지. 감소함수는 거의 안 나오니까. 한 번 봤어, 한 번. 감소함수에 대한 그 교점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봤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일단.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만 존재하는 거고, 감소함수는 여기에 하나와 나머지 이 점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홀수기가 나옵니다. 주로 세 개가 나와요. 주로 세 개. 1, 2, 3 나오면 이 점은 1,3이고 요 놈은 3,1이야. 이 점은 2,2이고 요거에 대한 얘기야. 수투 공부하고 미적 공부하면 나옵니다. 알겠어요? 기억만 하고 있어 일단. 감소함수는 다르다. 교점이 다른 데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겠지? 얘나 대칭인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세 번째는 y는 x-p 플러스 p k 유리함수에서 분수함수에서 점근선이 p, p y는 x 위에 점근선이 여기에 점근선이 주어졌을 때 여기 점근선이 주어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가면 내 거야, 내 거. 알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다음 함수 중에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2니까 k는 1이네요. 함수 나왔어요? 넘어가 풀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 두 함수의 정의역이 똑같네요. 함수가 같습니다. 함수가 같다는 말은 뭘 하겠습니까? 정의역도 같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결론도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fx1하고 gx1이 같아야 됩니다. 결론이 같아야 돼. 집어넣은 것과 나온 결론이 같아야 돼. 그러면 왼쪽 거는 2차 함수고 오른쪽 거는 3차 함수야. 뭐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됐다 봅시다. 그러면 그 결론이 같은 놈은 딱 이런 점들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겠고 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라는 말은 그러한 집합은 자, 이 점들만 갖고 만드는 집합이야. 3차식이니까 3차니까 3개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 실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집합 x의 개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됩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겠으니까 하나 빠진 겁니다. 3개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k 값이고 아직은 장담 못합니다. 네, 3개라고 추론한 거야 일단. fg가 되도록 하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8이야. 이거가 되도록 하는 각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야. 총 8개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한다 했습니까? 부분집합을 셀 거 아니야? 그러지? 각 원소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각각 몇 번씩 들어있다? 집합이 셌습니다. 2의 제곱개씩 들어있다. 기억납니까? 원소가 3개 있어. 얘가 전체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여기에 도대체 알파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알파를 넣어놓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머지 베타 감마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총 4개 2의 제곱계라는 소리야. 이게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8이 됐다 이 말이에요. 8이 됐다는 것은 이 세 개의 합이 2가 됐다는 소리네요. 흐름 이해됐습니까? 흐름 이해돼요? 물론 여기서 말이 달라지면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궁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면 이 개수도 달라질 거고 이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흐름은 이해되신가요? 설명했어요? 다음 12번. 자, 4개에서 5개로 갑니다. F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있어요. 와우,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바꿔. 원소가 F야. F는 함수인데 원소가 함수란 소리야. 무슨 말이냐. 원소가 함수인데 얘네들이 뭐야, 원소니까 이렇게 모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긴 애 이거 하나가 원소야. 또 있겠지. 이것도 원소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 둘을 봤더니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야. 함수의 종류라 생각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가 그들이 원소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요 말만 이해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은 함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어. 됐죠? 두 번째는 1대1 함수네요. 두 번째는 1대1 함수만 갖고 있어. 합칠 거야. A하고 B를 합칠 거야. 가운데 부분이 발생하네. 됐어요? 요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집합 얘는 A하고 B인데 A쪽은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은 집합이고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럼 가운데는 뭐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대응이지. 뭔 말인지 알겠네요? 같은 건 빠지겠네. F2보다 F3이 더 큰 1대1 대응. 여기까지. 그래서 합집합을 개수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셌어? 이거 세고 이것에서 이거를 빼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바운더리만 쳤습니다. F2하고 3이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크거나 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를 F2가 3이 더 크거나 F2가 3과 같거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요거 셀 거야. F2 3이 더 커. 2하고 3은 3이 더 커. 그러면 두 마리로 같겠죠. 맞습니까? 두 마리로 갔으면 어떻게 돼? OC2 맞습니까? 두 마리 골라주면 3이 더 큰 놈을 갈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함수의 개수니까 1, 4도 어딘가로 가야겠지. 1은 어디로 갔겠어? 아무데나 제약이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1도 같겠고 4도 같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5, 20, 5, 250이네요. 두 번째는 F2하고 F3이 같대요. 뭐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몇 거 5군데 갔을 거고 나머지 애도 5군데씩 갔을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입니다. 1대1 죄송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4개에서 5개를 가야 돼. 곱팩입니다. 5, 4, 3, 2 5, 4, 3, 2야. 5P4 120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네 번째로는
이러면서 이래야 되겠지. 그러면 F2가 같으면 1대1이 아니니까 이렇고 1대1이 돼야겠죠. 이렇고는 일단은 OC2로 갔겠고, 지워버렸네. 얘가 두 군데로 갔단 말이야. 이렇게 나머지가 세 군데인데 겹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너는 몇 군데 갈 거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갈 거고 너는 남는 데 갈 거다 이거지. 그래서 3C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3C2가 아니라 3 곱하기 3P입니다 1이 세 군데, 4가 남는데 두 군데. 그래서 얘가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60 하면 310, 400, 400, 400 얼마냐? 60 빼면 60 더하면 435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거를 더해서 요거 두 개가 A야. 얘가 B고 얘가 A교 B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이 집합에 대한 표현법, 생각,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 나름 이 정도 문제면 난이도 있는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수학적 이거. 다음 3번. 얘는 좀 일일이 해야 되는 문제고 조금 뭐 수에 대한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F라는 것은 2x제곱의 1의 자릿수, 2x제곱의 1의 자릿수는 2, 4, 8, 6이 반복이 돼요. 4개씩 해서 로테이션 됩니다. gx는 kx, k는 몰라, 아직 몰라. t는 자연수라 했지만, 그지? 뭐 기울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두 번째, 함수 fg, f 넣었다가 g로 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2, 4, 8, 6이 나온 애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취역이 300이 나왔다는 것은 2, 4, 8, 6 k가 되겠네. k 2, 4, 8, 6 20인가요? 300이 되는 거죠. k는 15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g를 먼저 넣네요. g에다 먼저 넣어가지고 f를 넣는데 g가 나오는 게 지금 x는 자연수니까 1 넣으면 k, 2 넣으면 2k, 3k, 4k 나오는데 k, 2k, 3k, 4k 나온 애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두 개만 나왔다 이거지. 두 개만 나왔다. 이런 류의 문제는 로테이션이 4개가 되니까 몇 번만 쓰면 나와요, 실은. K가 몇 번만 쓰면 나와.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쓰면 돼요. 좀 센스 있게 푸는 방법은 요놈의 K가 자연수니까 기울기잖아. 몇 칸 띄었냐 이 소리야. 그러면 2, 4, 8, 6을 적어가지고 K가 1이라면 1에서 시작해서 한 칸씩 띄었을 거야. 패스. K가 2라면 여기서 시작해서 두 칸씩 띄었을 거야. 맞나요? 맞죠? K가 3이면 3에서 시작해서 3칸씩 띄었다는 소리야. 3 안 돼. 4라면 4에서 시작해서 4칸씩 띄었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5라면 5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맞나요? 여기 나올 거고 하나, 둘, 셋, 넷, 5 여긴가요? 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실은 뭔 말이냐, 5라는 애는 어차피 얘가 로테이션이 몇 개야? 4개가 로테이션이 되는 거지. 그러면 5를 5로 안 가고 뭘로 갈 수도 있다? 1로 갈 수가 있다 이거지. 5를 어차피 4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1씩 갔다는 말이야. 그럼 아까 K 1이 안 됐다는 것은 얘는 무조건 다 나온다는 소리지. 6은 어쩌겠어. 6에서 시작해서 4 빼면 2칸씩 갔다는 건 말 되겠지. 3은 7은
3의 시작에 3칸 시간이 또 안 될 거고 8은 4칸 가니까 또 안 될 거고 안 간 거와 똑같은 거니까.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 찾으면서 어떤 규칙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4n-2가 되겠네요. 4개의 로테이션에서 두 번째 수. 그런데 이게 뭐야? 22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2하니까 1, 2, 3, 4, 5 2 K값의 합을 구하라고. 1, 2, 3, 4, 5를 넣은 합이야. 4, 1, 2, 3, 4, 5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가 2가 아니고 이게 5마리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연산할 때 이게만 틀립니다. 4.1 계산, 4.2 계산, 4.3 계산, 4.3 계산, 4.5 계산. 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합에 대한 표현법. 수열 쪽에서는 꼭 이런 식의 표현법을 써요. 고1 때부터 연습하다 보면 연산이 좀 더 빨라집니다. 다음 9, 13번까지 했어요. 14번 어려워. 16번 7번 8번 와우, 다 어렵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내일 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